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덕후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훈 변호사님 오늘 처음 나오시죠? 네. 그럼 저희가 모시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지금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야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은 좀 저도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먼저 이동학 최고 이런 사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 우선 뭐 정확한 요청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 뇌피셜로 will be sending이라고 해가지고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아 정말 이 외교 수사도 이런 현란함이 뭐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어쨌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의 SNS에 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끌려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간을 좀 벌면서 실제로 어떤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은 좀 필요하다 보고 차후에 일본 총리하고 지금 뭐 정상회담 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본에서도 역시 어떻게 이제 또 판단할지 그게 구체화될 건지 일본을 통해서 구체화된 메시지가 나올 건지 그런 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송영훈 변호사님은요? 일단 대한민국은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야죠. 네. 지금 앞서가서 빠르게 뭔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차피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매우 유력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본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국가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이 4개국 중에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확보하는 데 군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대한민국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까지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철근 총장님.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 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다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국회에서 야당한테 조금 더 협치를 하고 야당한테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우리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핑계라도 만들 수 있을 건데 네. 그동안 정치를 거의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야당과 국회의 반대, 국민의 반대 이것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뭐 이렇게 지렛대를 삼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재명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공식적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수밖에 없는 공공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간과 규모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야당과 또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뭐 사드 미사일도 빠져나갔다 그러고 뭐 한미 동맹이 악화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대로 파병하라고 파병인지 아닌지 파병인데 하여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문제고 한시바삐 좀 이게 좀 중단돼서 차라리 좀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정치 이슈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할 텐데요.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를 했고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김철근 총장님부터 주실까요 의견? 하여튼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 만에 돌아왔는데 진짜 본심은 완전히 떠났다고 온 건지 그건 아닌 걸로 봐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그 체급을 키우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권을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네. 어떤 정치적인 그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일성으로 한 게 충북지사 컷오프. 네. 그다음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네.
이진숙 위원장 여성 가산점 그다음에 신인 가산점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 네.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경선 판도를 상당히 좀 흔들 수가 있고 그렇죠. 급기야 오늘 부산시장 그 경선 구도에서는 네. 공관위 회의 때 일부 의원들이 현역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네.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 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네. 부산시 그 의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네. 전체 의원들 명의로 경선 시켜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서 일단 어찌됐건 뭐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일단 관심은 끌게 됐다. 그러니까 요 광폭 행보가 예, 오히려 이제 관심은 끌게 됐는데 이게 공천 결과가 네. 국민들에게 과연 먹히는 공천 결과로 결과가 나올 거냐는 네.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일단 좀 관심은 끌게는 됐다라고 보여요. 요거는 장동혁 대표와의 교감 있는 광폭 행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깔아놓은 판을 넘어서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렇다. 예. 네. 송영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관심이 당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관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장 또는 공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있는 듯 없는 듯. 그 이름이 누군지조차 몰라야 사실 그 선거가 잘 돼요.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장 부각되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관위원장입니다. 네. 당시 이른바 진박감별사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이름은 우리 선거사에서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옆에 지금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앉아 계시지만 2016년에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진두지휘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부각되는 것은 당의 수장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관위원장이나 공심위원장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민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네. 본인의 이름이 뭔가 뉴스의 전면에 자주 등장한다? 그건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면은 역시나 당에서 지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이동학 최고. 아니 처음에 전권을 준다고 해서 아마 공관위원장으로 모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등록을 안 하면서 여기 이제 문 닫혔다. 라고 이제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입장을 또 바꿨잖아요. 다시 문 열겠다. 여기서 모양이 일단 빠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방을 계속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치우고 그래야만 자기가 뭔가 이 청소라도 그나마 어지럽힌 거라도 청소해가지고 뭔가 이 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지금 일어난 건데 이미 제가 볼 땐 공관위원장의 권위는 실추가 됐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권위도 실추가 된 거예요. 지금 충북지사 뭐 충격적 컷오프 뭐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이게 플랜 B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건 윤곽근 변호사 이 대표적인 윤어게인파 네. 그 사람이 거기 지금 공천 신청해놨다는데 설마 그 사람일까? 그리고 뭐 부산, 대구, 뭐 그다음 서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대가 난망하다. 어떤 플랜 B가 있든 플랜 C가 있든 이미 공관위의 권위는 실추되어 있고 공관위에서 과연 당신 후보자들에게 당신 윤어게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부터 지금 모든 게 다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실추된 권위 속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근데 어쨌든 현역 지사 컷오프 그럼 뭐 박형준 시장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과단성 있는 시도를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과단성 있는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도 그럼 전부 다 백이 될까요? 예를 들면 김영환 지사 컷오프는 그러면 또 이것도 물리는 방식으로 이것까지는 수용을 도저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뭔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번복이 안 될걸요. 번복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컷오프를 번복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공관위가 하는 결정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가끔 있긴 하잖아요. 재심을 통해서 뭐. 그건 하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네. 거의 1% 0.1%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공천 초반이거든요. 네. 초반에 딱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한 조치인데 네.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 그럼 공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이제 부산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할지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했던 게 혁신선대위인데 혁신선대위의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얘기해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 선대위가 발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선대위로 이양이 됩니다. 네. 옮겨져요. 일상 당무만 당 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당 대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선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선대위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혁신선대위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권한이 없는 거죠. 선거에 관한 권한이.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에서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거라 장동혁 대표가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최소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의 당 같은 경우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당 대표가 그렇죠. 하든 네.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오시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나 그렇죠. 아니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죠. 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당의 구조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선거를 하면 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장동혁 당신은 비껴서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혁신선대위를 주장하는 내용은 네. 사실상의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말하는 것이라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네. 수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 기한인데 네. 내일도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을.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지금 좀 길게 갈 수 있는 연속극이 오세훈의 승부수거든요. 그렇죠. 이 승부수,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빨리 끝나면 국민의힘은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예. 그 송영 변호사님, 근데 김영환 지사 컷오프가 충격적이긴 한데 뭐 사실 뭐랄까 혁신의 냄새를 풍길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이 윤갑근 변호사로 가면 좀 이상하지만 김영환 지사에 대한 컷오프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 또 이런 혁신성이 없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따라올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충북지사 컷오프를 먼저 발표한 것은 일종의 정무적인 플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지 나머지 지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북지사는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당의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앞쪽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런 곳을 먼저 발표할 때는 예를 들자면 대구나 부산 같은 곳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일종의 사전 정기 작업의 성격으로 1호 컷오프를 충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에서의 결정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네. 민심과 거리가 있으면은 네. 결국 충북에서의 컷오프 발표도 혁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아 그렇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 아니 저도 이제 네. 어쨌든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플랜 B, 플랜 C 이게 좋은 플랜이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노선을 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뭐 몽리 비슷하게 부리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들지만 네. 실제로 그거 아니면은 본인은 죽을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지도부에서는 사실 오물을 지금 다른 후보자들한테 지금 다 덮어 씌우고 있는데 사실은 오물을 치워주는 역할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안 보이고 심지어 지금 무슨 뭐 이게 당직자분들 네. 이게 약간 중량감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그 몇 사람 갖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혁신적이게 보일 만한 인사들이 맨 앞단으로 쫙 나와야 되겠죠. 그걸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땐 공관위의 권위 실추된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송화진 지사 3선 도전인데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 현역 지사는 가끔 컷오프가 또 있고 이게 주는 뭐랄까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하게 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이유는 그 뒤에 라인업이 아까 김철근 총장님 얘기하셨듯이 주진우, 이진숙, 윤갑근 이런 컨셉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게 혁신성이 안 보이는 걸로 좀 평가가 된다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직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일단은 충북지사 컷오프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누가 올지는 방금 앵커께서 말하신 그런 분들이 와버리면 야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오히려 더 큰 실망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언론인들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는 네. 뭐 글 같은 걸 보면 뭐 정무 부지사 했던 분도 김수민 있고 전 의원. 예, 네. 그분이 지금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추가 접수를 근데 추가 지금 접수를 한답니다. 열어놓으면 네, 한다고 예를 들면 합니다. 그분이 접수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기회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경선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선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대구인데 네. 대구에 그 다선 중진이 있어요. 네.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를 하거나 네. 불이익을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고.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죠. 국회의원을. 있죠.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그러니까 고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부겸 전 네. 총리.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오겠다고 결정을 하면 주호영 의원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내가 유일하게 이겨본 사람이다. 내가 김부겸을 잡아본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수성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다. 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버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구는 대구 경북은 누가 나가도 이긴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을 안 했거나 그다음에 초재선이거나 이래서 좀 신선감을 주는 분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생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구 경북 통합을 어찌됐건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처리가 안 된 거야 지금 네. 상황이. 네. 광주 전남은 지금 처리가 돼서 그렇죠. 돈을 몇십 조씩 받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 그걸 간다 그러고 막 이런 판인데 지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 당 지도부와 공관 위원들이 정말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보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 자칫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예를 들면 초재선과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정도 몇은 컷오프 시키고 네. 거기서 경선을 해서 누군가가 되면 상대적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 본선 경쟁력이 예. 보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 지방선거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공관위가 대구 민심을 오독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당시에 민자당 조혜영 후보가 4등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실제로 4일 했고 득표율이 16.87%밖에 안 됐어요. 그때 누구였죠? 이해봉? 그때 무소속 문희갑 시장이 시장님 당선됐고 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당시에 선거 순위가 무소속, 자민련 무소속, 그 다음에 민자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TK를 홀대한다라고 하는 민심이 팽배했었는데 그랬죠. 지금도 보면은요, 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윤어게인 냄새 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네. 이분이 육선 의원이고 대구의 민심에 관한 감수성이 그래도 꽤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말씀을 몇 달 전에 하실 정도면 대구의 윤어게인이 우세하고 현 지도부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산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인위적 개입이 있게 되면은 무소속 출마자들이 나올 수 있고 대구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막대기만 꽂아놓으면 우리가 표 찍어주는 곳이냐 이런 반발 심리가 유발되면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과 경선을 순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웃고 있는 이동학 최고. 좋으시죠 사실은. 아니 대전이나 충남도 네. 여기는 뭐 그냥 단독으로 단수공천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런 지점에서 뭐가 혁신 공천이지라는 의아점이 있고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아까 김수민 의원 뭐 정무부 시장 얘기도 하셨는데 네. 윤어게인파 그러니까 윤갑근 후보하고 네. 김수민하고 붙어가지고 실제로 막 혁신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바람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부산도
예를 들면 지금 주진우 의원 뭐 이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이게 흐름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링크가 그냥 100% 딱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박형준 시장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겼을 때 과연 혁신의 어떤 느낌을 줄 거냐. 네. 이게 다 아리송해요. 오리무중이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저는 좋은 결과를 기본적으로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플랜 B, 플랜 C가 엄청난 기회, 엄청난 기대 이런 것들을 지금 주기가 이미 지금 갖고 있는 이 전략 자산으로 보면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시나리오, 이 영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한동훈 대표의 출마도 여기서 어떻게 또 나비 효과가 될지 궁금한데 요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